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장악 기술자, 이미 그 당시에도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자가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언론계에 많은 폐악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다시 10년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었고, 오늘 그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학폭무마, 방송장악, 이동관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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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월 18일 오늘은 이 땅에 권력이 다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치욕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 숱한 역경을 겪고도 꺾이지 않았던 자유언론의 함성과 투쟁의 기세가 저 불어난 이동관을 축출할 수 있을지 결판을 내는 날입니다. 이동관이 왜 부적격한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인들과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서 어울리지 않는, 결코 나서서는 안 되는 반어법, 비합리, 몰상식, 특권, 반칙의 결정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8.15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언급하면서 반대 세력을 두들겨 잡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 최선봉에 이동관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만 열면 북한 김정은을 욕하면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언론자유 발사라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 숱한 언론 탄압을 일삼했던 장본인을 다시 발탁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전체주의 세력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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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이 KBS 세월호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편성에 개입하려는 전화 한 통을 했다가 실정법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이 깔아놓은 그 방식 그대로 언론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해 옮겼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갔던 김기춘의 사례를 또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국회는 방송 독립, 언론 독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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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동관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법의 한계를 교묘히 피해 나갔을 뿐입니다. 공소시효가 조금만 남았더라면 이동관이 지금 있을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동관은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허울 좋은 청문회 걷어치우십시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것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언론 자유, 유린, 파괴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서 이동관 같은 철면피가 다시는 이 땅의 방송정책, 언론정책을 주무르지 못하도록 단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회견문에도 나와 있지만 현업 언론인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언론 자유 파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십시오. 다시는 이동관 같은 범죄자가 국가정책의 핵심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법의 역할, 입법기관의 역할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 스스로 몰락에서 헤어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동관 지명 철회뿐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언론인들과 국민이 나서서 그 고집을 꺾어 놓겠습니다. 학폭무마, 방송장악, 이동관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수행! 정부와 여당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중단하라! 중단하라! 수행!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역사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의 역사를 다시 1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릴 것인지, 그것보다 오히려 더 후퇴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의 존립 이유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상식을 지킬 것인지, 오늘이 그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방송장악의 전과를 고백하고 사죄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자신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씨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배우였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다름 아니라 2017년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팀 수사보고서가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배우로 이동관 씨를 지목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시 방송장악의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복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방송장악의 배우로 이동관을 지목했습니다. 이동관 씨는 윤석열 검찰 보고서에 답해야 합니다. 이동관의 선택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송장악의 과거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퇴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방송장악의 배우라고 지목했던 윤석열 검찰이 허위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송장악의 배우로 자신을 지목했던 윤석열 검찰이 잘못한 것이었다면 그것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거기에 책임을 물을 자신이 없으면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동관 씨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뭉갤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당신의 방송장악 전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송장악 전과는 혹여 당신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동관 씨의 방송장악 전과는 한두 개의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국정원 문건 이외에도 당시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실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던 수많은 방송장악 문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끄집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시절 MBC 100분 토론에서 일부 방송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특종이라며 과장해서 부풀리기 보도를 하자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미디어워치, 박문진, 방통심의, 시민단체 등과 공조, 사건을 여론화하고 향후 박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함. 공영방송사에 방송 실수를 하나 트집 잡아서 이것을 보수 언론과 독립적이어야 할 박문진, 방통심의, 시민단체들을 동원해갖고 MBC 경영진 교체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이동관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의 보도를 이슈화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 제기하도록 언론사 데스크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씨에게 묻습니다. 이게 언론장악 아닙니까? 이게 과연 청와대 대변인실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씨의 아대 학폭 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한 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동관 씨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적 편집이다, MBC가 공영방송에 탈을 쓰고 있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동관 씨의 문제는 십몇 년 전의 과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단죄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고 지금 방송장악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그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MBC 내부 구성원들부터 공영방송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공영방송 장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방송 독립, 언론 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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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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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며 언론계 사찰, 방송사 인사 개입, 비판 언론인 해직 등을 주도한 자다. 언론 탄압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이미 알려진 악행 외에 이동관식 언론 탄압, 장악의 추가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전술이 주로 활용됐다. 14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수 언론, 박문진, 방심이, 보수 시민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MBC에 대한 비판을 여론화하고 향후 박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이동관 주도로 YTN과 MBN 등의 정부 비판 보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보도에 개입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음이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은 사장들과 고위 간부들을 통해 관리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이동관 대변인은 서면 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우호적인 보도를 한 문화일보의 이병규 사장, 서울신문의 이동하 사장, 동아일보의 배인준 논설주간, 현 문체부 장관인 중앙일보의 박복윤 편집인 등을 VIP 전화 격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심지어 해당 보고서는 대변인실이 기획한 보도협조를 통해 민주노총, MBC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 보도들이 만들어졌다고 자랑스레 적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던가. 드러난 것이 하나라면 드러나지 않은 악행은 수백 수천일 테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자행된 최악의 언론 탄압 장악을 주도한 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친일 인사에게 반민특위 위원장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폭위 위원장을 맡기는 격이다. 오늘 우리 언론 현업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은 자유로워한다는 신념을 가진 시민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도 반대한다. 이동관 같은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로 국회에 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동관은 청문회 준비 서면 질의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소송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동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론 장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꼴이다. 우리는 이동관으로 상징되는 언론 탄압의 흑역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한 언론 표현의 자유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정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국회가 스스로 천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 장악의 주범 이동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가오를 성찰하고 물러나라. 본격적으로 극우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주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당신들의 반민주적 역모는 처참한 패배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동관 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소리를 하나, 어떤 헛소리로 이 의혹들을 다 무마하고 또 돌파해 나가는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조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노를 담아서 오늘 촛불 집회 뜨겁게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탄압 학폭무마 이동관은 물러나라! 저는 오늘 언론 탄압과 방송 탄압,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을 주도했던 정치인 이동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접어두겠습니다. 교육방송에 종사하면서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방통위원장 지명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지명자의 자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알려진 내용만 봐도 어린 학생이 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책상에 머리를 수백 차례 부딪히게 하고 심지어 눕혀놓고 밟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 부모인 이동관 지명자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서 연좌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또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함에도 이동관 지명자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도 무산시키고 생활기록부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전학시키는 것으로 이 엄청난 자녀의 잘못을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전학 일정에 대한 조율을 부탁했다고도 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학부모라면 교사와 교장을 건너뛰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단순 문의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당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합니까?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져야 할 수장이 가장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잘못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권력만 갖게 되면 다 덮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 고통받고 있을 텐데 아빠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가해자는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명문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가르쳐야 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할 EBS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떤 것을 공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상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더 이상 부적합한 방통위원장 아들로서 아들의 과거가 더 까발려지지 않도록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만으로도 당신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작은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서 몇 바늘 꼬맸습니다. 당장 아프고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신경 쓰입니다. 샤워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상처가 아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지나 그 상처가 아물더라도 여기에는 흉터가 남을 것입니다. 지금 방통위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공영방송에 어떤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과 언론은 신중해야 하지만 눈치 보고 신경 쓰이는 데가 있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언론과 방송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발 이 비정상적인 위법적인 결정들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탄압 학폭무마 이동관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 윤석열은 이동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처리하라! 네! 국회는 언론장악 방지 특별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네! 지금
KBS 멀지 않죠. 가보시면 KBS 여의도 18번지가 온갖 참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로 가득 찬 근조 화환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 저는 보수 유튜버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KBS의 구성원들, 그리고 KBS를 드나드시는 우리 출연진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행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1, 2개월 계속 이어진 그런 장면들만 보다가 오늘 저녁 공영방송과 우리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의 뜻을 같이 하시는 우리 언론 동지 여러분들과 시민분들을 이렇게 직접 뵈니 마음이 한층 놓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언론노조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동관 청문회를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 기억에 나는 두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가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하러 나가는 길에 이동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어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원 사격 감사합니다. 오후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방통위 제 허가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같이 과거처럼 묶어서 잘 못하면 그 경영진에 사실상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서 이제 방통위가 되겠군요. 방통위 불러서 초대벽 까겠다. 사실상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겠다는 그 선언과 다름없이 들렸습니다. 저 시즌 1 정도면요 저항하고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동관 체제가 하려는 시즌 2는 저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공영방송을 지금도 수신료 분리고지를 통해서 재원을 파탄내고 채널을 분리시켜서 시장에 매각시키고 이미 YTN, TBS의 전철 같은 그런 절차들이 KBS에도 곧 닥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시즌2는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저희가 필리버스터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군요. 이동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저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고,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창현 위원장께서 지옥행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그 지옥행 티켓 끊는 열차에 KBS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에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걸 가지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차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업자득이에요. 아셨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셨죠. 그때보다 낫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화 그만 내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여러분 배신 안 해요.